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망 관리 쪽입니다. 망 관리. 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쪽입니다.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학교 같으면 여러분들 뭐 여기 PC 관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PC 관리 해본 알바이트 해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PC가 우리 한 40대 정도 됩니다. 40대. 40대 여기 뭐 운영체제 깔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여기 해봤죠? 학생들. 혼자 해봤어요? 혼자 해본 학생. 옛날에 어드민 애들이 많이 하는데 얼마나 걸려? 고스트 멀티캐스트를 이용해가지고요. 하루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반나절 정도 다 연결된 상태에서 이미 멀티캐스트를 가지고 랜이니까 멀티캐스트 그런 데 좀 쓰고 그래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이런 걸 뭔가 자동화 시키려면 40대가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실습실 전체 그러면 규모가 400대 400대면 일주일 걸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뭔가 자동화된 어떤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자, 이 PC도 PC지만 여기 안에 여기도 보면 지금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가 우리 학교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림 보여줬죠. 우리 학교 그림. 네트워크 이렇게 생겼다. 거기 보면 중요한 뭐 백본 스위치가 있고, 밑에 그런 허브 스위치 같은 게 있고, 자, 뭐 그런 스위치 라우터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도 거의 한 200대, 300대 정도 됩니다. 그거 일일이 그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중요한 게 사실은 다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용이 싸면, 저렴하면 여러분들 이 라우터 하나당 한 사람, 이렇게 전담 관리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뭐 월급 300만원 주는 관리자, 그런 걸 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한 사람한테 맡겨요. 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이걸 뭔가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자동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뭐 텔넷, 그런 게 이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라우터에 내가 텔넷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프로그램 까는 건 거의 동일한 일이니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자동화된 프로그램 가지고 현재 그 기계 상태 정보를 내가 뭔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고 응답을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보면 굉장히 그 네트워크 쪽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망 관리다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설정해서 제대로 연결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거 따지는 게 첫 번째겠지만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폴트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인터넷 안 된다 그러면 당장 뭐합니까? 전화해야죠. 그죠? 전화해서 여러분들 한 달에 뭐 2만원, 3만원 내는 금액에 대해서 돈 냈는데 안 됩니다. 이거 물어주십시오. 하죠? 해본 적 있나요? 네. 소비자의 권리니까 해야죠. 근데 거꾸로 KT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만 인터넷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폴트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PC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쪽으로 가면 흔히 폴트 매니지먼트 쪽 얘기가 하면 이렇게 5-9이라고 얘기해요. 5-9이 뭐냐면 9가 5개입니다. 9가 5개 어떻게 있는 거죠? 99999.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응? 비둘기? 5-9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99.999% 오벨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을 365일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365일을 100%로 보면 그 중에 99.999%가 항상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들 사용하는 전화망입니다. 사실 전화망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전화는 안 되면 당장 심각한 문제니까 전화망을 설계하면 한 라우터가 죽으면 그 백업 라우터가 그 자리에서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다 마련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도 전화를 쓰고 IPTV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 관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망처럼 백업 라우터 다 두고 해서 지금은 좀 괜찮다 하면 다 그 5-9이라고 해서 99.999% availability, 그러니까 가용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fault management, 장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자, 여러분들도 이거 하죠? 집에 와서 인터넷 좀 느리다. 뭡니까? 벤치비 이런 데 들어가서 속도 시점 한번 해보고 느리면 또 전화하죠. 다른 데는 뭐 돈 준다는데요. 바꾸고 싶어요.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하면 그 자리에서 또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해주죠. 그러면 광랜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는 3개월 공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식 상품권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제대로 안 되면 또 회사 입장에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메가 이더넷이라고 해서 다 깔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뭐 벤치비나 각 통신사 그 성능 측정하는 사이트마다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걸 뭔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아예 독립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의 이슈만 아니고 보안 쪽은 뭐 시큐리티에서도 굉장히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뭐 컴퓨터 단말기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보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쪽은 예외적으로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어카운팅 매니지먼트. 자, 어카운팅이 뭡니까? 과금입니다, 과금. 자, 여러분들 그 유선 인터넷 쪽은 안 하지만 여기 아이폰을 쓰면, 단말기 쓰면, 안드로이드 쪽 스마트폰 쓰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데이터 요금 45,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 써요? 500MB. 500MB라는 거 다 기록을 하죠.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KT가 다 기록을 해줘요. 왜냐하면 돈이니까. 그죠? 500MB에서 10MB만 넘겨도 10MB에 대해서 과금을 매깁니다. 그게 다 이 회사의 이득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이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망 관리라는 포함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들이 이렇게 있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이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건 뭐 학부뿐만 아니고 대학원에서 큰 주제가 되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각각의 주제가 어떤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오늘 주제는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는 SNMP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런 그 Faul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그런 거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SNMP라는 걸 거의 씁니다. 기본적으로 써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SNMP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SNMP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공유가 될 수도 있고, 허브가 될 수도 있고, 라우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라도 내가 받고 싶을 때 이런 SNMP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말기에 대해서, PC에 대해서 여기에 IP 어드레스가 떴고 지금까지 뭐 왔다 갔다 한 트래픽 상태가 얼마고
이런 거를 내가 묻고 이렇게 답을 받으려면 매니저가 어떤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 인풋 바이트 수, 아웃풋 바이트 수에 대한 카운트를 해서 여기 답을 받도록 이 대상이 PC가 될 수도 있고 라우터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정의를 해야지. 어떤 걸 정의해야 될 거냐면, 자, 컴퓨터가 뭔가 내보낸 패킷 수, 바이트 수는 어떻게 내가 신텍스를 쓰고, 그걸 어떻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니까 어떻게 표준 신텍스를 만들까. 그래서 이 표준 관련된 신텍스를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티저를 쓰고, 어떤 사람은 플로트 포인트를 쓰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통일을 하자는 거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묻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보를 우리가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묻고 싶은 그 대상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신텍스를 어떻게 표현할까, 신텍스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갖고 우리 보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걸 보고 싶은 어떤 컴퓨터 또는 마우터 스위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UDP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열심히 짜서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UDP 패킷 카운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를 내가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PCAP라고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게 시스템 안에 제공이 되면 내가 어떤 커맨드만 보내면 그걸 답을 해주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UDP 패킷 카운트를 내가 하고 싶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의된 MIB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보는 거. 거기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자, 데이터베이스 쭉 뒤져보니까 모양이 좀 다른데 여기는 1.3.2.1.2.1.0 이렇게 뭔가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특정 값이 바로 UDP 패킷 카운트. 이게 UDP 패킷 카운트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내가 이 메시지를 내가 전송을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신텍스로 이루어져 있는, 신텍스는 이제 인코딩 타입 이런 거 얘기입니다. 인코딩이 어떻게 되냐. 인코딩이 되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내가 UDP 패킷 카운트라는 그 변수 값을 내가 이름을 정의를 한 걸 그대로 보내주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MIB, SMI, SNMP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그 HTTP에서 get, post 이런 메서드 얘기가 SNMP고 요청, 응답 이런 게. 여기는 이제 그 structure, management information에 대한 variable이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다. management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게 UDP 패킷 카운트, TCP 패킷 카운트, input, incoming 패킷 카운트, outgoing 패킷 카운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네임 타입, 코딩 이런 얘기고, 자, 이게 그 아까 얘기한 오브젝트 타입인데 이게 이제 MIB2의 경우가 있습니다.